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최평국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힘든 난임 시술도 잘 견뎌주고 고마워 당신. 뭐려. 건강한 우리 아기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그나저나 임신하고 여름에 퇴사했어도 연말정산 신고해야겠죠? 다른 소득이 없었으니까 따로 연말정산 신고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출산하면 연말정산에 뭔가 혜택이 있지 않아요? 그거 챙겨야죠. 당신은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볼게.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쓴 각종 병원비에 카드 내역서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공제받아야 한다고요. 알았어. 홈택스에서 추가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 들어가 봐야겠다. 이제 아기도 태어났으니 더 열심히 벌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1년만 쉬고 다시 직장 구해야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웹툰을 내용을 보니까 임신을 하고 지난해 여름에 퇴사를 한 상황에서 이제 출산까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부의 얘기인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네,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그 안에 20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비용이 이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데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혹시 출산과 관련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 또 있나요? 네. 바로 난임 시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네.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인 15%보다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별도의 유의하실 점은 별도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좀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보통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할 텐데 요즘에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항목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의 퇴사자는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퇴사 이후에 지출 내역도 있을 텐데 그럼 퇴사자가 추가로 이제 연말정산을 받는다고 할 때 적용 가능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퇴사자는 재직 기간 중 또는 퇴사 기간 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재입사자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이를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수입이 생겼다면 2019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친 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사례처럼 이제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해서 이제 한동안 일을 안 하게 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혹시 세금 혜택 같은 건 없나요? 네,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 3년간 150만 원을 한도로 최대 7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금융업, 보건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종이 분류되지 않는 회사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2020년도부터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력 단절 사유에 있어서도 출산이나 자녀의 교육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동일 기업에 재취업을 해야 된다, 또 업종에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력 단절 여성, 이 경단녀가 재취업을 한 이후에 좀 눈여겨봐야 할 절세 항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바로 교육비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도 느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어린 자녀의 교육비 중 어느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의할 교육비 공제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시는 표와 같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교육비, 즉 유치원 교육비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학원, 체육시설의 경우 주 1회 월 단위 이상 지출하는 학원비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 문화센터의 교육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비 중 실비 성격의 재료비, 차량 운행비,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이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네. 설명인 건데, 학교를 들어간 경우에는 이 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중고 학생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달리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가 공제 가능하고 또한 직업 탐방 등 학교에서 주최하는 현장 체험 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잊지 않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출산과 경력 단절 여성 연말 정산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첫째, 출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을 챙기십시오. 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고 난임 시술비는 20%의 높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경력 단절 여성의 동일 기업 재입사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활용하세요. 한편 무직 기간 중에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배제해야 하며 재입사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 자녀의 경우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최평국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